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도 똑같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굶주림과 실연 등 그녀의 삶은 워낙 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녀는 한때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한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그너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것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엄청난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를 좋아했다. 루즈벨트의 흑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E. 에이머스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종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에이머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는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한 분은 다름 아닌 루즈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메추라기가 있으니 밖을 보면 메추라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즈벨트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분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리치며 지나가셨다. 안녕, 안녕 애니, 아니면 안녕, 안녕 제임스 지나가며 우리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였다.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임기가 끝난 루즈벨트가 테프트 대통령 부처가 부재 중일 때 백악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의 마음수치는 예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던 데서도 드러났다. 심지어 식기 닦는 하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아치버트가 전하는 말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았을 때 루즈벨트는 그녀에게 아직도 콘브레드를 만나느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하인들을 위해 가끔 만들지만 윗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루즈벨트는 입맛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군 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통령께 말해야겠군. 앨리스가 접시에 콘브레드를 올려 루즈벨트에게 건네자 그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빵에 손을 들고 계속 먹어가며 마주치는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루즈벨트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 아이크 후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100를 준다고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경험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찰스 W. 엘리엇 박사가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4년이 되는 해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5년 전까지 하버드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엘리엇 박사가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하루는 크랜던이라는 신입생이 총장실로 찾아가 학생 융자 기금에서 $50를 빌리고자 했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다음은 크랜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려 했죠. 그때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앉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듣기로는 학생이 방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음식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대학 다닐 때 나도 그랬거든요. 송아지 고기로 미트로프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충분히 숙성하고 익힌 송아지 고기로 만들면 최고의 요리 중 하나예요. 버릴 게 없거든요. 내가 만들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런 다음 총장님은 송아지 고기를 고르는 방법, 천천히 요리해서 스프가 젤리가 될 때까지 졸이는 방법, 고기를 자르는 방법은 물론이고 팬을 겹쳐서 누르라는 것, 식혀 먹으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관심과 시간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대에서 소설쓰기 강좌를 열었다. 우리는 캐슬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알버트 페이스톤, 로버트 휴스 등 유명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 작가들이 브루클린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들의 충고를 받고 싶고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를 담은 편지였다. 150명에 달하는 학생들 모두가 각각의 편지에 이름을 썼다. 우리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 강의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가 자신과 작품 창작 방법에 관련된 대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질문 목록을 동봉했다. 작가들은 이런 정성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브루클린까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루즈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레슬리 쇼, 태프트 내각의 법무장관 조지 워커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등의 많은 저명 인사를 강좌에 초빙할 수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 왕이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독일 황제를 예로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자 거의 모든 사람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가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네덜란드로 달아나자 그의 조국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혐오는 극에 달하여 사람들은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기둥에 매달아 불태울 태세였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에서 한 소년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 따뜻함과 존경이 가득 찬 짧고 진심 어린 편지였다. 소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신은 항상 빌헬름의 황제로서 사랑할 것이라고 썼다. 황제는 이 편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소년을 초대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황제는 후에 그 어머니와 결혼했다. 소년은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애초부터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유하는 일들을 말이다. 윈저공이 아직 영국 왕세자였을 때 남미 순방 계획이 잡힌 적이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몇 달에 걸쳐 스페인어를 배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미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수년에 걸쳐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려 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 나는 점성술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이 태어난 날이 성격이나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을 믿느냐고 일단 묻곤 했다. 그리곤 태어난 날을 알려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11월 24일이라고 하면 나는 11월 24일, 11월 24일 하고 스스로에게 되낸다. 그 사람이 등을 돌리자마자 나는 그의 이름과 생일을 적고 나중에 그 정보를 생일책에다 옮겨 적는다.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이 생일책에 적힌 정보를 달력에 옮겨 적어서 내가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생일이 되면 편지나 전보를 보낸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라. 전화를 받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해라.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어조로 말하라.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 교환원을 훈련시키는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수원에서는 원하시는 번호를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처럼 들릴 수 있는 어조로 말하도록 훈련시킨다. 내일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을 때 이를 기억하도록 하자.